자, 일반인들에게 이 우주하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끝에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멋있는데요. 발사체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발사체 없이는 위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누리호 발사체 제작 과정부터 듣고 싶은데요. 황우현이 일단 전체 주관을 하면서 설계하고 검증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반복 제작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은 주요 한 300개 업체가, 국내 업체들이 다 모여서 제작을 하고요. 각각 제작된 품목들을 나로우주센터로 보내서 1단, 2단, 3단을 각각 조립을 하고요. 그 조립되어 있는 이 발사체들을 또 전체를 연결해서 전기체 연결을 하고요. 또 발사대로 이동을 해서 발사대에서 모든 점검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죠. 발사대로 가기 전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을 제일 상단에 있는 그 페어링에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궤도, 그러니까 100에서 한 400km 고도에 가장 많이 실을 경우에는 한 3톤 정도의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고, 정지 궤도에는 한 1톤 조금 더 되는 정도까지로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달까지 가게 된다면 100kg 정도를 운송을 할 수 있는 성능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도 그렇고 우주경제 로드맵에서도 그렇고 달 착륙선 2032년, 그리고 화성 착륙선 2045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만한 대규모의 큰 발사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수요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누리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호를 KSLV-1, 그 누리호가 KSLV-2라고 한다면 이제 차세대 발사체는 KSLV-3가 될 테고, 또 명칭을 또 공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2단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으로 보면은 저궤도에 한 10톤 정도 올릴 수 있을 거고, 정지 궤도에 한 3, 4톤 정도, 그리고 달까지는 한 1.8톤. 그렇게 되면 이제 착륙선이나 로버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달에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가 아마도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달 착륙과 관련된 임무에 활용되기를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32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협약을 했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면 1단이 아마 이제 100톤 정도의 추력을 갖는 엔진 5개를 클러스터링하고, 그리고 2단부에는 10톤 정도의 엔진 한 2기 정도를 기본 설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 시간에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발사체로 이제 달까지도 이제 보내는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정지 궤도까지 차세대군요. 차세대 발사체 관련해서 또 일부 학계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복 개발이다 해서 재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요. 미래 인류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게 이동 수단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논란은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용량의 발사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예타를 한 2년 전에 이제 통과를 하면서 그때 이미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라는 이제 거대 로켓이 꼭 필요한 거냐부터, 아니면 이 정도 성능 가지고 되겠냐, 더 커야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극단의 의견 같이 있군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요성은 또 인정은 되는데 어느 정도 성능, 사양, 그리고 개발 방식, 엔진을 어떤 방식,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발사체가 대형으로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뭐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6대 우주공화국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적거나 땅이 좁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영상이든 통신이든 땅이 넓어야 우주를 활용할 건덕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영상을 찍어도 우리나라만 찍으면은 나머지 구간은 다 노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우주 개발을 하기에 위도도 높고 땅도 좁고 해서
사실은 경제성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센터 해체한다고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사실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주 개발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발사체 하면 이제 화학적으로는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연료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왕왕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함께 미래의 자동차로 제일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수소차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제 수소차를 좀 잘하는 편이다.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잘 되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에서 수소가 아직 그렇게 뭐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수소 연료가 정말 주류로 많이 사용되어 온 곳이 사실은 발사체 이 우주 쪽입니다. 수소 지금 당장 뭐 사용되는 데만 해도 일본의 뭐 H1, H2, H3 이런 일본 로켓 시리즈가 수소 연료 많이 쓰고 있고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리안 로켓도 아리안 뭐 5호 이런 거 보면 부분적으로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우주로 날아가기에는 수소 연료가 굉장히 대중적인 연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소가 모든 연료 중에서 제일 가벼운 연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꽉꽉 눌러 담으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우주 발사체에서는 그것만 해도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9년에 달 착륙을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보내줬던 세턴 5형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6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우주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쓰이던 연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등유, 케로신, 석유에서 뽑아낸 이런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소를 다시 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죠. 저 이제 SF 작가인데 조금 멀리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우주 로켓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주에 가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 우리가 기지를 짓고 산다라고 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거기서도 이제 로켓을 띄우고 우주선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은 제로겠죠. 석유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생물이 변해서 된 건데 달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하면 달에 외계인들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딴 데서 연료를 구해야 되는데 달에 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NASA said today a significant source of water was found when it deliberately crashed a rocket into the lunar surface last month. 달에 물은 풍부하니까 태양광 같은 걸로 전기를 얻어가지고 그 물을 전기로 분해를 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생기니까 산소하고 수소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로켓에 실어서 로켓을 띄우면 달에서 수소 넣는 충전소 만들어가지고 달에서 화성으로, 목성으로, 토성으로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 수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예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등유, 케로신 이런 전통적인 연료는 그것 때문에라도 기후변화 시대에 수소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소까지 가기 전에 화석 연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기체상의 연료로 변화할 수 있는 점에서 성상이 비슷한 메탄가스, 메테인 엔진을 이용한 로켓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멀리 보면 다양한 연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좀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는 이제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미소 경쟁에서 만약에 소련이 먼저 앞섰다면 그때 경쟁은 사실 1, 2위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실제 달에 미국이 착륙하고 나서 소련이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때는 달에서 뭔가 할 생각도 없었고 달이라는 곳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서 물이라는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사실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수소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달을 행성 탐사의 어떤 중간 기착지, 정류장으로 쓸 수 있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예. 메탄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할 때 사실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비도 작게 들어야 되지만은 이것을 이제 재사용할 때 다시 리퍼비시하는
그런 비용도 작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케로신보다는 이 메탄이 이제 다시 재활용할 때 리퍼비시 비용이 좀 덜 들고요. 그리고 실제 달에서도 메탄을 또 추출하는 그런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메탄도 사실 저희가 연료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